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정말 봄이 왔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집 앞에 호수공원을 저희 가족하고 갔다 왔는데 벚꽃을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꽃봉오리에 벚꽃이 아직 피지 않았었는데 어제 가보니까 그게 전부 다 이제 만개를 해가지고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봄이 찾아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실감하게 됐고, 거기에 또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서 더 설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번 달 4월 달에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XRP도 좀 더 상승을 하면서 이런 크립토 시장에도 봄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참 기대가 되는데, 그럼 먼저 지난달 월봉을 좀 살펴보면, 지난달 월봉이 비트코인은 무려 23%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2월 달에는 이렇게 도치 캔들을 보여가지고 혹시 이게 추세 반전 신호로 되진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다행히 반전이 되지 않고 이렇게 좀 비교적 큰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4월달 시작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전체적인 시장이 약세로 좀 흐르고 있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또 이 XRP는 비교적 힘을 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지금 28K가 무너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걸 또 보시면 여전히 이 박스권 안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을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 자산 시장을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보시는 것처럼 이 미 증시는 대부분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특히 또 관심이 많이 가는 이 테슬라 요 종목은 무려 6%나 상승을 하면서 다시 200달러 위로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달 초부터 이어진 은행의 위기,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무려 20%나 상승을 했고, 또 이 주식시장도 이렇게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또 이번 달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이런 기사가 오늘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년 4월은 미 증시 최고 호황기, 월평균 1.9%가 상승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를 보면 다우와 S&P 500, 나스닥 지수 모두 4월에는 최고 호황기를 보냈다라고 하면서 1950년 이후 지난해까지 집계된 다우지수의 4월 월평균 상승률을 보면 지금까지 총 73번의 4월을 맞는 동안 50번을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특히 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던 전해에는 월평균 상승률이 3.9%까지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내년에 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올해 4월 상승률을 좀 더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달에 주식시장이 괜찮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또 돈들이 움직인다면 반드시 또 암호화폐 시장으로도 자금이 쏠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또 이 미국 대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 미국 대선이 있는 그 해는 또 증시가 어땠는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요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보시면 미국 대선에 따른 주식시장 영향 해가지고 요 표를 보시면 데이터가 지금 1928년부터 2019년까지 있는 데이터인데, 요 빨간색이 지금 주식시장을 말하는 거고 요 노란색이 채권시장이니까 요 빨간색을 보시면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그 해는 11.3%나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재선이 또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뽑혔을 때는 9.3%를 상승을 했고, 그리고 재선을 했을 경우에는 13.4%로 좀 더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바이든이 재선을 한다면 주식시장은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표를 보시면 요것도 역대 대통령들이 선거가 있었던 그 해를 보여주면서, 요 회색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그 해이고 요 초록색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그 다음 해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는 11.3%다 라고 조금 전 표에도 나와 있었고, 그리고 이 대선이 있었던 그 다음 해까지도 보시는 것처럼 무려 9.9%로 거의 10%에 가까운 이런 상승이 평균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그 해는 이렇게 그 대선이 있었던 해나 그 다음 해까지 이렇게 상승이 주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년 2024년도에는 이 반감기가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또 과거 이 사이클 패턴으로 봤을 때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비트코인의 최고점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축적의 기간이고 내년이 예열 구간, 그리고 2025년 그때가 가장 큰 상승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점을 다시 한번 또 세울 수 있는 그 해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지금 내년에 또 대선이 있고 또 대선 다음 해인 2025년까지 상승이 기대가 된다면 당연히 이 전체적인 이 자산 시장에 훈풍이 또 불어오면서 대중들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는 또 그런 시장을 연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사를 보면 이번 달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대선이 있는 내년과 그 후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이 비트코인 시장은 매년 4월 달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또 그것이 궁금해져 가지고 제가 직접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매해 이 연도를 써놨고, 그리고 그 밑에 분홍색으로 매년 4월에 이 상승률이 어땠는지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2012년 4월에는 2%가 상승을 했고, 2013년 4월은 45% 상승, 2014년 4월은 마이너스 13%, 2015년 4월은 마이너스 3.2, 2016년 4월은 8.1, 2017년 4월은 26.1, 2018년은 무려 33%가 상승을 했고, 2019년도 28.6%로 상승, 2020년도도 34%로 상승, 이렇게 비교적 꽤 큰 상승을 매 4월 달에 좀 보이다가 2021년부터 마이너스 1.7% 하락, 그리고 작년에는 조금 더 낙폭이 커져가지고 마이너스 17.3%로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이 4월의 상승률이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13.9%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다우지수이긴 하지만 월 평균 1.9%로 이것이 가장 높은 달의 상승률인데, 그거에 비해 확실히 비트코인은 보시는 것처럼 13.9%로 꽤 상승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이 증시가 이번 달에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증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역시 이 4월에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XRP도 또 마찬가지로 기대가 돼요. 그러면 이 XRP도 한번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리플이 현재는 680원대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이 700원대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700원대가 무너진 시점을 보면 4월 1일에 이 달이 바뀌면서 하루 동안 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 700원대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창 이 리플이 올라갔을 때 뭐라고 글을 올렸었냐면, 이때가 보시면 0.55달러니까 거의 한 730원, 740원? 그때 가격을 보일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만약 판사라면 지금 상황에서 판결을 못 내릴 것 같다. 왜냐면 지금 이 소송의 기대감으로 이 시장이 잔뜩 달아올라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승소 판결을 내리면 시장은 폭발해서 비이성적인 시장으로 흐를 것이고, 만약에 패소 판결을 한다면 가뜩이나 지금 과열돼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패소 판결이 나면 폭락으로 많은 사람이 또 손실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사법부가 이런 시장 상황을 실제로 고려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내가 판사라면 어차피 이 판결의 데드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한창이 달아올랐을 때보다 어느 정도 시장이 가라앉았을 때 판결을 내리는 것이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번 달에 이 판결이 안 나오면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의 상승세가 꺾여갈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말씀도 또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4월 1일이 되자마자 이렇게 진짜 하락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하락은 어느 정도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하락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실망 매물이 쏟아질 만큼 쏟아진다면 다음은 또다시 이 자산시장 상승과 또 맞물리면서 이 XRP도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XRP의 본격적인 상승은 결국엔 이 소송 결과 후에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송 결과가 언제 다시 또 나올까? 결국엔 지난달에 안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존 디튼 변호사가 또 4월 1일 날 오전 4시니까 이 미국 시간으로는 아직 3월 31일일 때 그때 올린 트윗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3월 31일 오늘이 이 데드라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전 사례를 기반으로 봤을 때 이 토레스 판사는 한두 달 정도, 그래서 한 30일에서 60일이 더 걸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렇다면 뭐 당연하겠지만 이번 달 4월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또 크다는 것이고,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 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또 이 XRP를 분석한 이 트윗도 한번 보여드리면,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면 이 0.5달러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이 수준을 강력한 지지선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차트를 보면 현재 지금 이렇게 5% 정도의 하락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이 0.5달러 선을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차트를 첨부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0.5달러 선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여기에서 좀 삼각 수렴을 하다가 결국엔 이렇게 상방으로 돌파를 하고 한 0.76달러 선으로 상승을 기대한다 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0.76달러 선이면 대략적으로 원화로는 한 1,000원 가까이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것을 보고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소송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는 전제하에 1,000원까지 발사대를 만들어 놓으면 진짜 이 XRP가 대폭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이 1,000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포모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일 거예요. 왜냐면 지금이 거의 한 680원 가격대이니까 1,000원까지 가려면 앞으로 지금 가격에서 50%가 더 상승을 해야 1,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0원이 갔다라는 것은 지금껏 오른 것만큼이나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1,000원대까지 올라간다면 또 많은 매수세가 붙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 소송까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아마 이 탐욕을 등에 업고 엄청난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도 썼지만 이것은 매우 희망회로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저의 상상이니까 또 이것을 또 믿으면 안 됩니다. 뭐 어쨌든 또 이제 이 4월이 막 시작이 됐는데, 이 주식 시장도 그리고 이 비트코인 시장도 또 소송의 판결을 앞둔 이 XRP도 이 4월에는 모두 웃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